서유나의 남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살고 있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또 한 명의 어리석은 여자가 자기 팔자를 한탄하고 있구나 하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유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이혼으로는 절대 끝내지 않겠다고요. 위자료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 그건 유나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남편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다정한 남편인 척, 능력 있는 가장인 척하는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이것은 그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나는 중소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12명 남짓한 작은 회사였죠. 주로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상업 공간 인테리어를 맡았는데 가끔 대형 건설사와 협업 프로젝트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한성건설에서 신규 주상복합 모델하우스 인테리어를 의뢰해왔고 첫 미팅이 잡혔죠. 유나는 회사 대표와 함께 한성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유나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남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잘 다려진 셔츠, 그리고 또렷한 이목구비. 남자는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보더니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계팀 부장 강태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담당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마저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유나는 괜히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죠. 물론 그때는 그저 스쳐가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설레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태호는 달랐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유나에게 따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디자인 컨셉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이쪽 실물을 다 보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업무 연락만 오갔습니다. 자재 선정 문의, 색상 톤 조율, 가구 배치 확인.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메시지 끝에 사적인 말이 붙기 시작했죠. 오늘 야근이세요? 저도 야근이에요. 같이 고생하네요. 점심은 드셨어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거 드세요. 이번 주말에 전시회 하나 보러 가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업무상 만난 남자가 슬슬 선을 넘어오는 것 같을 때 딱 잘라 거절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보시겠어요? 유나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태호가 싫지 않았거든요. 전시회 데이트 이후로 둘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태호는 연애에 있어서도 능숙했습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꽃을 선물하고 기념일을 절대 잊지 않았죠. 유나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사소한 습관까지 세심하게 기억했습니다. 유나 씨는 카페라떼 마실 때 두유로 바꿔서 드시죠? 제가 주문할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유나는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남자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사랑에 빠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애 6개월쯤 되었을 때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편찮으셔. 그래서 내가 어서 결혼하길 바라시는 것 같아. 내가 장손이거든. 유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이별 통보인가 싶었죠. 오해하지 마. 그것 때문에 유나 씨 만나는 거 아니야. 그냥 유나 씨랑 미래를 그려보고 싶어서 부담스러우면 천천히 생각해도 돼. 프로포즈였습니다. 아니, 프로포즈의 예고편이었죠. 당시 유나의 나이는 30. 주변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틈만 나면 좋은 남자 없냐고 물었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아직 혼자니 공격을 받아야 했죠. 그런 유나에게 태우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대형 건설사 부장, 나이는 8살 위, 서울에 자기 명의 아파트가 있고 시댁은 경제적으로 안정적, 술도 적당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취미가 등산이라 건강관리도 철저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자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태호는 남산에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나랑 결혼해줘라고 말했을 때 유나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죠. 예비 시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전직 공무원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시어머니는 퇴직 교사로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었죠. 시동생 민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유나는 태호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요. 결혼 생활 초반은 달콤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다정했고 유나를 세심하게 챙겼죠. 퇴근길에 케이크를 사오고 주말이면 함께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여자인지 매일 같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반년쯤 되었을 때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회사 그만두는 거 어때? 갑작스러운 말에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내가 곧 상무 승진할 것 같거든. 연봉도 오르고 내가 충분히 벌 수 있어.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나 내조해주면 안 될까? 태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당신이 야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보는 게 남편으로서 힘들어. 우리 회사랑 협력사니까 내가 알잖아. 일이 얼마나 빡빡한지. 그리고 솔직히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유나가 다니던 회사는 중소기업이라 연봉이 높지 않았고 야근도 잦았죠. 태호 혼자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아이 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겠어? 임신하면 어차피 일하기 힘들잖아. 태호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일하는 거 안 봐도 돼. 내가 다 책임질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나는 그저 남편의 배려라고만 생각했죠. 결국 유나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사하던 날 회사 선배 소영이 유나를 붙잡았습니다. 야, 진짜 그만둬? 남편 말만 듣고? 소영은 유나보다 5살 위였습니다. 회사에서 메인 디자이너로 일하며 유나를 이끌어준 선배였죠. 미혼이었고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늘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원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아이고, 너 진짜 순진하다. 남자들이 하는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말했잖아. 우리 언니 셋이 다 이혼했다고. 다 남자 문제야.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라고. 남자들은 겉으로는 천사처럼 굴다가 뒤로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소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안 그래요. 진짜 저만 보거든요.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지. 소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튼 조심해. 남자는 절대 믿으면 안 돼. 특히 완벽해 보이는 남자일수록 뭔가 숨기고 있는 법이야. 그때는 그 말이 그저 기분 나쁜 충고처럼 들렸습니다. 불행한 집안 환경 때문에 남자를 못 믿는 거라고 우리 남편은 다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영의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소영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요. 퇴사 후 유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전업주부의 삶은 생각보다 단조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생활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함이 밀려왔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말투가 살짝 딱딱해졌달까요. 예전에는 이거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이거 해둬라고 말하는 식이었죠. 이번 주 수요일에 아버지 병원 가셔야 하니까 당신이 모시고 다녀와. 어머니가 부동산 서류 정리할 게 있다고 하시니까 가서 도와드려.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 내 차 세차 좀 해둬. 시댁 일을 떠넘기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태호의 말투는 점점 더 명령조가 되어갔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지시였죠. 마치 유나를 아내가 아닌
집안일 담당 직원으로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도련님 부부 일본 여행 간다며? 그거 비행기표랑 호텔 예약을 내가 꼭 해야 해? 민호 씨도 할 수 있잖아.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당신 요즘 집에서 뭐 하는데?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매번 나한테 나는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어.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야. 내가 바빠서 못하니까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부부가 뭐야? 서로 도우라고 있는 거지. 유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일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 유나에게는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전업주부의 당연한 의무라는 듯이요. 싸움을 피하고 싶어서 유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만은 조금씩 쌓여갔죠. 결혼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태호에게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부쩍 늘어난 겁니다. 유나는 같은 업계에서 일했으니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설계팀이 바쁜 시기와 한가한 시기가 언제인지를요. 그런데 태호는 프로젝트 일정과 상관없이 거의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오늘도 늦어. 먼저 자. 이번 주말 출장이야. 부산 현장 점검. 그런 문자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유나는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으니 바쁜 거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태호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호가 야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 유나가 물었지만 태호는 대답 대신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 유나는 무심코 태호의 와이셔츠를 집어들었죠. 세탁기에 넣으려고요. 그때 낯익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향수 냄새였습니다. 태호가 쓰지 않는 향수.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한 향이었죠. 이 냄새 어디서 맡아봤더라? 유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죠. 그 냄새는 소영 선배가 회사 다닐 때 늘 뿌리던 향수였습니다. 좀 특이한 브랜드라서 기억에 남았죠. 달콤하면서도 약간 스파이시한 향. 흔하지 않은 향이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향수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냥 비슷한 향일 거야. 하지만 며칠 후 태호가 또 야근을 하고 들어왔을 때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 다음 주 출장을 다녀왔을 때도요. 매번 같은 향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하게 배어 있었죠. 유나의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설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호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특이한 향수를 쓰는 여자. 유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소영. 전 직장 선배. 미혼. 남자를 믿지 않는다며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던 여자. 그리고 태호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소영이 유나가 다니던 인테리어 회사를 그만두고 한성건설로 이직한 건 유나가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당시에는 대기업 가는 거 축하한다며 좋게 보냈죠. 그런데 왜 하필 우리 남편 회사지? 그리고 왜 하필 같은 설계팀이지? 모든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유나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는지 아니면 그저 착각인지. 며칠 후 유나는 소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회사 옮기고 나서 연락을 못했네.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소영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보자.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으로 와요. 제가 밥 해줄게요.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아, 그래도 되는 거야? 남편분 불편해하지 않으려나. 괜찮아요.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요. 남편도 언니 보면 반가워할 거예요. 전화 너머로 소영이 뭔가 생각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았다고 했죠. 그래, 내일 저녁에 갈게. 전화를 끊고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어. 내 의심이 맞는지 아닌지. 다음 날 저녁,
소영이 유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와, 집 예쁘다. 인테리어 잘했네. 소영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칭찬하는 말투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죠. 고마워요. 들어와요, 언니. 유나는 소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고 간단한 안주를 준비했죠. 남편분은 아직 퇴근 전이에요. 좀 있으면 올 거예요. 그렇구나. 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리저리 눈을 굴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났죠. 화장실 좀 써도 돼? 소영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지나쳐 다른 방으로 들어갔죠. 부부 침실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소영은 침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장. 마치 자기 영역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턱을 살짝 치켜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눈빛에서 유나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자 지금 나를 깔보고 있구나. 내 남편이랑 무슨 관계인지 다 알겠어. 소영은 침실에서 나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침실 구조가 궁금해서. 우리 회사 설계팀이랑 협업한 아파트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건 관심도 없으면서. 하지만 유나는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요. 그래요? 구경 잘했어요? 조금 뒤 태호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오는 순간 유나는 태호의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태호는 소영을 보자마자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쩐 일이야? 소영 씨가 왜 여기에? 언니 초대했어. 오랜만에 밥 같이 먹으려고. 태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 미리 말해주지. 집에 손님 온다고. 깜빡봐. 미안해요. 저녁 식사 내내 태호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말을 더듬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연신 물을 마셨죠. 반면 소영은 당당했습니다. 유나의 요리를 칭찬하고 남편 덕에 편하게 산다고 농담까지 던졌죠. 남편분이 능력 있으시니까 좋겠다. 이렇게 전업주부로 살 수 있잖아. 그러게요. 복 받은 거죠.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요. 이 여자가 지금 나를 비웃고 있어.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면서 내 집에 와서 내 밥을 먹으면서 저녁이 끝나고 소영이 돌아갈 때 태호가 말했습니다. 소영 씨, 늦었는데 괜찮아? 택시 불러줄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소영은 유나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태호는 곧바로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며 밖으로 나갔죠. 유나는 창문 커튼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태호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아마 소영과 통화하는 거겠죠. 조금 뒤 유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한다며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죠.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어. 그것도 내 선배랑. 나한테 남자 조심하라고 말하던 그 여자랑.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직은 안 돼. 지금 들키면 안 돼. 난 더 큰 걸 원해. 단순한 이혼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위자료 몇 천만 원 받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거. 그건 복수가 아니었죠.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저 여자도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줄 거야.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그날 밤, 유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소영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요. 더 충격적인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이에요. 소영이 내연녀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유나의 일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역할을 해야 했죠. 아침마다 남편을 배웅하고 저녁을 차리고 시댁 일을 처리하고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인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눈을 감으면 소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나의 침실을 둘러보며 턱을 치켜들던 그 표정. 마치 승자가 패자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유나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점 더 대담해졌죠. 야근 횟수가 늘었고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주말에 골프 모임이 있다며 1박 2일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유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골프가 아니라 소영과 여행을 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복수는 뜨거울 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힌 후에 정확하게 찔러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셨죠. 유나는 며칠간 친정에 머물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댁을 비우면 되겠냐고 타박했지만 유나는 무시했습니다. 태호도 의외로 순순히 보내줬죠. 평소 같으면 시댁 일을 핑계로 못 가게 했을 텐데 흔쾌히 보내준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나가 없는 동안 마음 편히 소영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다 알고 있었지만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며칠 후 친정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언제 복수할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태호가 가장 아파할 방법이 뭘까? 그때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유나는 무심코 창밖을 보았죠.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길가에 태호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이 동네는 회사에서도 멀고 집에서도 먼 곳이었습니다. 태호가 올 이유가 전혀 없는 장소였죠. 유나는 급하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태호의 차 쪽으로 다가갔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건물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태호였습니다. 그리고 태호 옆에는 여자가 있었죠. 유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누구지? 누구더라? 여자가 웃으며 태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태호도 웃으며 여자의 허리를 감쌌죠. 그 순간 유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최유진, 유나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전 직장 선배라는 것도요. 그런데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대학 동기가요.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태호와 유진은 유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1층은 카페고 위층은 모텔이라는 걸요. 둘이 대낮에 모텔로 들어간 겁니다. 유나는 급하게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태호는 받지 않았죠. 전화기 화면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유나의 전화인 걸 확인하고 일부러 안 받은 겁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회의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 회의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모텔에 들어간 거잖아. 유나는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소영 한 명도 아니고 2명이었습니다. 유진은 유나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같은 학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만나 친해졌죠.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1년 전 유진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죠. 소문에 의하면 유진의 남편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유진이 임신 중일 때요. 경찰에 잡혀서 들통이 났다고 했죠. 친구들은 모두 유진 편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인데 그런 데를 다니다니 남편이 미쳤다고요. 유나도 유진을 위로해줬습니다. 출산 후에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서 아기 선물도 사주고 베넷 저고리도 선물했죠.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유나의 남편과 모텔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소영에게 배신당했을 때보다 더 컸죠. 소영은 그래도 선배였습니다. 친하긴 했지만 진짜 친구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달랐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 힘들 때 서로 기대던 사이, 결혼식 때 축가까지 불러준 친구였죠. 그런 유진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비틀거리며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유진이가 어떻게 태호를 알지? 나는 유진이한테 남편을 소개한 적이 없는데. 둘이 만날 일이 없잖아. 이상했습니다. 유진과 태호는 접점이 없었어요. 같은 회사도 아니고, 같은 동네도 아니고, 유나를 통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사이였죠. 그런데 어떻게? 의문의 답은 뜻밖의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유나는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유나가 슬쩍 화제를 꺼냈습니다. 요즘 바람 피우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전 남편이 바람나면 정말 못 참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눈을 흘겼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우리 태호는 그럴 애 아니야. 태호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유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죠.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시동생 민호가 화제를 바꾸려고 끼어들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유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애 키우느라 힘들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민호가 무심코 덧붙였습니다. 아, 근데 형도 대학 때 사귀던 여자 이름이 유진 아니었어?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나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민호를 노려보았고 태우는 물을 마시다 사례가 걸렸죠. 유나는 천천히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유, 다 옛날 일인데 어때요? 괜찮아요. 도련님, 그 유진이라는 여자 혹시 어떻게 생겼어요?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답했습니다. 키가 좀 작고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크고 피부가 까무잡잡했다고요. 형이랑 5년 넘게 만났다가 형 졸업 후에도 한참 사귀다 헤어졌다고요. 유나는 확신했습니다. 민호가 말하는 유진이 바로 최유진이라는 것을요. 태호와 유진은 대학 때부터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였죠. 태호가 날카롭게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형수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이야기인데 뭐요. 하지만 유나의 속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 지난 이야기가 아니잖아. 지금도 만나고 있잖아. 그것도 내 친구랑. 그날 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태호와 유진은 대학 때 연인이었습니다. 오래 사귀다가 헤어졌고 유진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죠. 그런데 유진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호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유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진이 이혼한 진짜 이유가 뭘까? 소문으로는 남편의 성매매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며칠 후 유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탐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유진의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다녔다는 이야기. 그건 유진이 퍼뜨린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혼 사유는 유진의 외도였죠. 유진이 바람을 피웠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역으로 성매매 소문을 낸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진이 지금 키우는 아이, 그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진이 결혼 중에 외도를 했고 그 상대의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유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의 외도 상대가 태호였다는 거죠. 유진의 아이가 태호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영도 모자라서 유진까지. 그것도 유진은 대학 때부터 사귀던 여자. 어쩌면 태호는 결혼 전부터, 아니 결혼 중에도 유진을 계속 만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나는 처음부터 속은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죠. 태호와 유진이 웃으며 자신을 비웃는 꿈. 소영이 자신의 집에서 여주인 행세를 하는 꿈. 어떤 날은 3일 내내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유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았죠. 의사가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두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한 명은 선배고 한 명은 친구라고. 그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유나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왜 무너져야 해? 잘못한 건 저 인간들인데. 피해자인 내가 왜 약을 먹고 잠을 못 자고 고통받아야 하는 거지. 분노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무력감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심이었죠. 유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와 유진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 태호와 소영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 모텔 출입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화 기록. 모든 것을 하나하나 수집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들키지 않으면서 증거를 모으는 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작업이었죠. 태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아내 연기를 해야 했고, 뒤에서는 탐정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유나는 와신 상담의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다정한 아내, 착한 며느리, 좋은 친구. 그 가면 뒤에서 칼을 갈았죠.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태호의 상무 승진 소식이 들려온 거죠. 유나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떨어뜨려 줄게. 복수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상무 승진 소식은 어느 날 저녁 태호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태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고 발걸음에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그 표정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구나 하고요. 태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나 승진했어. 상무로.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유나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축하해 여보. 드디어 됐구나. 안으로 들어가 맥주를 가져왔죠. 건배를 하며 축하한다고, 당신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흡족한 표정으로 맥주를 마셨습니다. 유나도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웃음의 의미는 태호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 유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간 바로 이 순간. 이 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며칠 후 유나가 먼저 제안을 꺼냈습니다. 여보, 승진 축하 파티하자. 내가 준비할게. 태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파티, 뭘 그런 걸. 승진했는데 부서 사람들한테 밥 한 끼는 사야지. 내가 집에서 조촐하게 준비할게. 부서원들 초대해서 저녁 대접하는 거야.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겠네. 승진하면 원래 한턱 내야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그럼 내가 부서 사람들한테 연락할게. 명단 좀 줘. 태호는 흔쾌히 부서원 명단을 건네주었습니다. 15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유나는 그 명단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당연히 소영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유나는 하나하나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부장님 아내입니다. 이번에 남편이 상무 승진을 해서 조촐하게 집에서 축하 자리를 마련하려고요. 바쁘시겠지만 꼭 와주세요. 대부분의 부서원들이 흔쾌히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상사의 집에서 하는 파티니 거절하기도 어려웠겠죠. 소영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 승진했어요. 집에서 부서분들 모시고 식사 자리할 건데 꼭 오셔야 해요. 전화 너머로 소영이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내가 꼭 가야 해? 당연하죠. 언니가 같은 부서잖아요. 안 오시면 섭섭하죠. 소영은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유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그이가 승진해서 집에서 작은 파티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어머님도 오셔야죠. 시어머니는 당연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임원이 됐는데 부모가 안 갈 수 있냐고요. 오히려 왜 이제야 연락하냐며 핀잔을 줬죠. 유나는 공손하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도 확보.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유나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죠. 이 여자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유진이 받았습니다. 유나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유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반가운 척했죠. 유진아, 오랜만이지. 나 결혼하고 집에 한 번도 초대 못한 것 같아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렇긴 한데, 내가? 가도 돼?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그리고 너 남편 대학 동기들이랑 친하다며? 오랜만에 얼굴 보면 좋잖아. 유나는 일부러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남편 대학 동기들. 그 말에 유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갈게.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손님 확보. 무대 위의 배우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대본만 완성하면 됐죠. 파티 날짜는 2주 후로 잡았습니다. 유나에게는 준비할 것이 많았죠. 음식 준비, 집 정리.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이었죠. 유나는 2년간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와 소영이 함께 있는 사진들, 야근한다고 거짓말하던 날 찍은 사진, 출장이라고 하던 날 찍은 사진. 둘이 나란히 걷고 술을 마시고 손을 잡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태호와 유진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텔을 드나드는 장면, 길거리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대낮에 모텔로 들어가던 그날 유나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캡처도 있었습니다. 태호가 소영에게 보낸 메시지. 보고 싶어. 오늘 밤에 만나자. 사랑해. 역겨운 말들이 화면 가득 채워져 있었죠. 유진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적나라한 내용들이 오갔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혼자서 밤새워 작업했죠. 사진과 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적절한 음악을 깔았습니다. 마치 다큐멘터리처럼요. 영상의 첫 장면은 유나의 얼굴로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유나가 말했죠. 여보, 승진 축하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 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진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였죠. 유진이 이혼한 진짜 이유, 그리고 유진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에 대한 진실. 소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유나는 용기를 내어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유진의 전 남편, 한정우였습니다. 정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SNS를 뒤져서 연락처를 알아냈죠.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 씨 대학 동기예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진 씨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우는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당연하죠. 갑자기 전 아내 친구라는 사람이 연락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유나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정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도 유진한테 당한 사람이에요. 제 남편이 유진과 바람을 피우고 있거든요. 정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만나죠. 할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정우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죠.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낸 게 역력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저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불법 업소를 다녔다고 했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유진이가 퍼뜨린 거예요. 진짜 이혼 사유는 유진이의 외도였어요. 역시나 유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또 달랐습니다. 정우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유진이 결혼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 그 남자가 유진의 대학 시절 남자친구였다는 것. 유진이 임신했을 때도 그 남자를 계속 만났다는 것. 정우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친자 검사 결과예요.
지금 유진이가 키우는 아이, 제 아이가 아니에요. 유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대학 때 사귀던 남자. 8살 연상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태호였던 것 같아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유나는 정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영상 편지 하나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진실을 밝히는 영상이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유진이 당신에 대해 퍼뜨린 거짓말 바로잡고 싶지 않으세요? 아직도 주변에서 당신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누명 벗으실 수 있어요.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나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복수하려는 거예요. 제 남편한테, 그리고 유진한테. 우리 둘 다 당한 사람이잖아요. 같이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정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우의 영상 편지는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정우가 담담하게 말했죠. 유진이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정우는 친자 검사 결과지를 카메라에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유진과 이혼한 이유는 유진의 외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진이 키우는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건 친자 검사 결과예요. 영상은 일부 남짓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나는 이 영상을 자신이 만든 영상 끝에 붙였습니다. 완벽했죠. 파티 전날 밤, 유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상은 USB에 담아 TV 옆에 숨겨두었죠. 리모컨은 미리 다른 곳에 치워놓을 계획이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면 쉽게 끌 수 없도록요. 음식 재료도 준비했고 집 안정리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하나를 현관 근처에 숨겨두었죠. 파티가 끝나면 바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유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미소를 지었죠. 내일이야. 드디어 내일이 와. 여러분,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년간 참고 또 참았던 분노, 밤마다 이를 갈며 기다렸던 복수의 날, 그날이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유나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내일 이 시간이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예요. 태호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고 소영의 뻔뻔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유진의 거짓말이 폭로될 거예요. 그리고 유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죠.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파티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테이블을 세팅하고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죠. 태호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고생 많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태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오늘 주인공이니까 편하게 있어.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 채 샤워를 하러 갔죠. 유나는 태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남자가 오늘 밤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당황, 분노, 공포, 아마 다 섞인 표정이겠죠. 기대됐습니다. 정말 기대됐어요.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원들이 먼저 왔죠. 유나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시부모님도 도착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집 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지적을 했죠. 유나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요. 소영도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영을 보며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요, 언니. 오늘 꼭 오셔야 했는데 잘 왔어요. 소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죠. 유나의 눈이 차갑게 빛났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유진을 본 태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죠. 아니, 당신 친구가 왜? 오늘 당신 승진 축하하는 날이라 내가 불렀어. 괜찮지? 유진이 말했습니다. 반면 소영은 유진을 보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왜일까요? 소영도 유진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모르겠죠.
소영은 자신만이 태호의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유진의 등장이 불편한 건 그냥 본능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유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배우들이 모두 무대 위에 올라왔어요. 이제 공연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이혼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거실 테이블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불고기, 잡채, 해물파전, 갈비찜. 손님 접대용으로 아침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부서원들은 음식을 맛보며 감탄했죠. 사모님 솜씨가 대단하시다. 상무님 복이 많으시다.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태호는 흡족한 표정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눈동자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소영과 유진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불안했을 겁니다. 두 내연녀가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까요. 연신 물을 마시고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불안해해야지. 더 불안해해야 해.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유나에게 집중되었죠. 유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 승진 축하하러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다들 봐달라고 했죠.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도 의아한 표정이었죠. 유나는 TV 리모컨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USB에 연결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의 첫 장면은 유나의 얼굴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유나가 승진 축하한다고 말했죠.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사모님이 준비한 축하 영상이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상 속 유나가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요.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거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태호와 유진이 나란히 걷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으며 그 다음에는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죠. 둘이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태호와 유진의 카카오톡 대화가 화면에 떠올랐죠. 보고 싶다. 오늘 밤에 만나자. 사랑한다. 그런 적나라한 문장들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상을 끄라고 소리쳤죠. 리모컨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유나가 이미 숨겨둔 거죠. 태호가 TV로 달려갔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려고요. 하지만 유나가 먼저 TV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며 웃었죠.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시작되었죠. 이번에는 소영이었습니다. 태호와 소영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회사 근처 일식집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 손을 잡고 걷는 장면,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야근한다고 거짓말하던 날들, 출장이라고 속이던 날들의 기록이었죠.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서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소영 과장이랑 저게 뭐야? 상무가 불륜을? 수군거리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나가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언니가 남편한테 버림받은 이유가 저기 앉아 있다고요. 유진을 가리키며 저 여자가 언니 자리를 뺏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언니를 만나면서 동시에 저 여자도 만났다고요.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을 바라보는 소영의 눈빛이 당혹에서 분노로 변했죠.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막아섰죠. 아직 순서가 안 끝났다면서요. 영상의 마지막 파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죠. 한정우, 유진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정우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자신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들었다고요. 자신이 불법업소를 다녔다는 소문이요. 이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거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이혼 사유가
유진의 외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이 결혼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카메라에 보여주었죠. 친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유진이 키우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유진이 만난 남자가 8살 연상이고 이름이 태호라고 들었다고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소파를 붙잡았죠. 태호에게 이게 사실이냐고 제발 아니라고 해달라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다가가더니 세게 뺨을 때렸죠.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못난 놈이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태호가 비틀거렸죠.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죠. 누구는 고개를 숙이고 누구는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상사의 치부를 목격한 불편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소영이 폭발했습니다. 유진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죠. 자기 자리를 빼앗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진도 지지 않고 소영의 머리를 움켜쥐었죠. 자신은 태호랑 대학 때부터 사귄 사이라며 대들었습니다. 둘은 거실 바닥에서 뒹굴며 싸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뜯기고 옷이 찢어지고 비명이 터져 나왔죠. 부서원 몇 명이 말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둘의 분노가 너무 거셌으니까요. 유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묘한 감정이 올라왔죠. 통쾌함, 허탈함,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이를 갈며 참았죠. 밤마다 악몽을 꾸고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저앉아 우는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다가갔죠.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키우는 아이가 태호 씨 아이일 수도 있다고요. 손주가 생기셨을지도 모른다고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죠. 시어머니가 그동안 유나에게 했던 말들. 손주는 아직이냐? 배가 왜 안 부르냐? 그 타박들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죠. 태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표정이었죠.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리 숨겨둔 캐리어를 꺼냈죠. 태호가 정신을 차리고 유나를 붙잡았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얘기 좀 하자고 매달렸죠. 자신이 잘못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유나는 태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2년 전에 말했으면 생각해봤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늦었다고요. 유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난리가 계속되고 있었죠. 소영과 유진이 싸우는 소리,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2년간의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난 거예요. 유나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죠.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후련함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죠.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태호의 가면은 벗겨졌고 소영과 유진의 추한 모습이 드러났죠. 시부모님 앞에서, 부서원들 앞에서 태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상처가 치유된 건 아니었습니다. 복수한다고 해서 배신당한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최소한 당한 만큼은 되갚아줬으니까요. 유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택시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파티에서 있었던 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부서원들의 입을 통해 회사 전체로 그리고 업계로 소문은 불처럼 번졌습니다. 대기업 상무가 두 여자와 동시에 불륜을 저질렀다. 그것도 한 명은 같은 부서 직원이고 한 명은 아내의 친구다. 게다가 그 친구의 아이가 상무의 친자일 수도 있다. 자극적인 이야기였죠. 사람들은 앞다투어 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태호의 승진은 당연히 취소되었습니다. 아니, 승진 취소로 끝난 게 아니었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충분했으니까요. 거기에 회사 이미지 실추까지 더해졌습니다. 태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커리어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업계에서도 태호의 이름은 끝이었죠.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고 어느 회사도 그런 사람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파티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죠. 병가를 내더니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부서원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상무와 불륜 관계였다는 게 모두에게 알려졌으니까요. 소영은 동네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냥 사라졌습니다. 평소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부모님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언니 셋이 모두 바람 때문에 이혼한 집안. 그 충격으로 건강이 안 좋은 부모님. 막내딸마저 불륜녀가 되었다는 걸 알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유나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더니 소영이 그 말을 이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유진은 더 비참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죠. 그동안 유진 편을 들어줬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전 남편이 성매매를 해서 이혼한 줄 알았는데 실은 유진이 바람을 피운 거였다니. 거기다 아이 아버지가 친구 남편이라니. 배신감을 느낀 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의 아이는 친자 검사 결과 태호의 아이로 밝혀졌습니다. 결혼 중에 태호를 만나 임신한 거였죠. 전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 불륜남의 아이였던 겁니다. 하지만 태호와 유진이 재결합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유진 입장에서 태호는 자기만 만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소영과 동시에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친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자를 어떻게 믿겠어요. 태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서로를 원망하며 갈라섰습니다. 유나는 그 모든 소식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죠. 태호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태호가 가진 아파트의 절반, 그리고 위자료. 하지만 유나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태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유나의 복수였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몇 달 후 유나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인테리어 회사가 아니었죠. 더 큰 회사였습니다. 첫 출근 날 유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우울증 약은 이미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죠. 아마 평생 흉터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당한 만큼은 되갚아줬으니까요. 그들도 유나만큼 아팠을 겁니다. 어쩌면 더 아팠을지도 모르죠. 유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유나가 너무 잔인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조용히 이혼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하지만 유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속았습니다. 남편이 두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동안 유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착한 아내 노릇을 했죠. 밤마다 악몽을 꾸고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 고통을 위자료 몇 천만 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주저앉는 사람과 배신당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유나는 후자를 선택했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호도, 소영도, 유진도 그들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복수가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유나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계신가요? 참고 또 참으며 버티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당신도 다시 웃을 날이 올 겁니다. 유나처럼요.